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1호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타이틀이 워크프로 기반의 P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 자체가 워크프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좀 특징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제가 이제 워크프로 기반 PD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회로 중심 PDM 사례 웨비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구 중심으로 PDM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즉 기구나 기계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서 그런 기구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 그러면 왜 이런 솔루션을 이제 만들었는지,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지 해서 이제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용 사례하고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솔루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현대자동차를 띄워놨는데 이렇게 이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이나 LG 같이 이제 큰 대기업들은 사실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PDM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본인 회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PDM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를 보면 2004년도에는 이제 에노비아라고 카티아 베이스의 에노비아 PDM을 선정을 해서 구축 기간은 한 3년 하고 구축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이 약 50억 정도로 아마 계속 비용이 지출이 됐을 거고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 기사에 나와 있던 지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년에서 15년 만에 이제 한 번 걸로 대대적인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21년 11월에 이제 팀센터로 선정이 된 걸로 나오고요. 역시 이제 3년간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초기 도입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은 뭐 2004년도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뭐 1차 협력사까지도 규모가 꽤 되죠. 그래서 1차 협력사 뭐 한 15개에서 20개를 제외한 뭐 2차, 3차, 4차, 뭐 5차 이런 이제 협력사를 보면 그 협력사 수가 거의 뭐 600개에서 한 100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그 600개에서 1000개 되는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여력이 없는 2차, 3차, 4차, 또 뭐 데이터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지는 않는 그런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은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네. 물론 뭐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스트한 케이스를 보면 보통 개발 업무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구 설계에 필요한 어떤 기구 부품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부품 정보, 뭐 그다음에 도면, 설계 변경 정보 이런 것들은 뭐 파일 베이스로 그냥 로컬 개인 파일이나 또는 부서 서버에 그냥 디렉토리 이름, 파일 이름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엑셀 같은 데에 정보를 넣어놓거나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채 관리를 보관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부서의 파일로서 보관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뭐 최종 버전이 어떤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보안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파일 단위로 계속 연관성 없게
관리를 각각 하다 보면, 보관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뭐 추적을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추적을 해갖고 이제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적이 불가하고 일일이 사람이 다 이제 열어보면서 추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연관성 부재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는 주로 다 전화나 메일, 업무 연락처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력들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메일을 열어봐야 된다거나 이런 수작업으로 이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워크 인 프로그레스, 진행 중인 어떤 워크 프로를 따라서 우리가 회사 서버에 원 DB로 워크 프로를 갖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까 봤던 이런 2B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PDM의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PDM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에는 이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왜 PDM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2차, 3차, 4차, 5차 이런 협력사들은 이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일 텐데 일단 그 프로세스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외산 PDM들이 좀 맞지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맞지 않아서 이제 그 본인들 거기에 맞게끔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또한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왼편에 있는 그런 큰 엔터프라이즈 P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고 또 구축하는데도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솔루스 PDM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가격은 조금 핸디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설계 데이터를 저장, 체크 인아웃하는 기능이 중심이라 좀 봄 관리라든지 또는 외부로 돼 있지도 않고 또 워크프로도 없어서 좀 이제 기능적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낀다는 이제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저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 맞게끔 어떤 핵심 기능들 위주로 이제 사용이 쉽고 뭐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뭐 비싸지고 복잡한 UI에 이제 회사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또 중견기업을 위해서 좀 제품 개발에 좀 딱 맞는 꼭 필요한 기능들만 맞춤형으로 가볍게 쉬운 인터페이스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품 개발, PDM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그 개발된 제품이, 솔루션이 싱크로스페이스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스페이스는 일단 뭐 전번에 웹비나에서도 했지만 기구 데이터만 관리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구, 그다음에 전자, 전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제품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데 이번에는 이제 기구에 특화돼서 제가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로스페이스는 이제 웹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롬이나 브라우저에서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구 캐드 툴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이 돼 있고, 기구 캐드에서 설계된 데이터들을 이제 싱크로스페이스에 올려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 DB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프로 하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제품, 파트, 어셈블리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워크프로가 있죠. 항상 일의 업무 절차가 있는데 그 업무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UI인데, 일단, 보통 이제, 뭐, 에지지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관리를 위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싱크로스페이스에서는 일단 투두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투두에 올라가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워크프로에 정의된 거에 따라서 이제 워크프로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권한이나 역할에 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이제 투두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투두에서 찍어서 이제 업무를 그 데이터 관리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투두 기반의 이제 워크프로 업무 중심으로 PDM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보통 PDM 보통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은 이제 UI가 항상 동일합니다. 요 지금 설명드리는 요 UI UX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이 없어도 바로 고객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왼편에 있는 어떤 아이템, 그 왼편에 있는 메뉴를 딱 클릭을 하면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무조건 목록입니다. 그래서 목록이 보이고 이제 목록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 여기 보면 add new 아이템이라고 보일 텐데 add new 아이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창이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생성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 생성 화면은 항상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인포메이션, 그래서 아이템 정보 속성을 주는 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관련된 첨부 파일을 첨부하는 어태치먼트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우터라고 해서 이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워크프로를 태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본 UI로 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록이 보이고 목록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속성 놓는 창,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넣는 창, 그 다음에 워크프로를 태우는 창, 태우게끔 이렇게 UI UX가 일관되게 진행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 개발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템은 크게 이제 아이템에 대한 체본, 속성, 첨 파일, 그 다음에 아이템에 관련된 설계 데이터,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 그 다음에 산출물, 그 다음에 봄까지를 이제 아이템에서 관리하죠. 그럼 아이템은 뭐가 아이템이냐? 기구에서 보면 이제 파트 또는 어셈블리 또는 프로덕트, 그게 이제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이제 다 개발을 하고 나면 이제 스테이터스가 워킹에서 이제 컴플리트가 됩니다. 그 컴플리트 된 아이템을 갖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내 배포를 하게 되고 그 배포 이후가 되면 스테이터스가 이제 컴플리트에서 릴리즈로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 변경을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아이템의 리비전이 올라가는 이런 아이템과 배포와 설계 변경을 하나의 솔루션 원DB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MCAD 툴이 있죠. 그래서 카티아라든지 또는 크레오라든지 또는 NX라든지 또는 DWG, 오토캐드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에서 MCAD 작업을 하시면 이제 이 솔루션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할 때 이제 어셈블리 같은 이제 디자인은 거기서 이제 초기 봄을 이제 CAD 스트럭처에서 자동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CAD 봄 이렇게 CAD 스트럭처의 초기 봄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봄 에디터를 통해서 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W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도면이니까 PDF 파일 같은 걸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은
여기 사용하는 봄 에디터를 통해서 봄 작업을 완성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템 파트라든지 또는 아이템 어셈블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뭐 전체 어떤 이 솔루션 자체를 저희 순수 자체 국내 기술로 일단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툴보다는 일단 고객에 맞게끔 어떤 프로세스, 아까 봤던 워크프로우 그거를 이렇게 변형시켜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확장해서 어떤 모듈들을 더 추가하시거나 할 때 그런 상황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 제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뭐 엄청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외산 엔터프라이즈 레벨 PDM 구축 비용보다는 50% 이하의 가격으로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기구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는 이제 파트, 어셈블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게 이제 뭐 사내 가용품이냐 아니면 뭐 외주 줘서 만드는 거냐에 따라서 이런 워크프로, 맨 상단에 있는 워크프로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워크프로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기구 아이템을 신청하고, 그래서 기구 아이템을 신청한다는 거는 이제 기구 아이템 체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바이즈가 되는데 리바이즈는 아니고 신청해서 기구 설계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리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리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 봄을 생성을 해서 이제 봄 리뷰가 끝나면 하나의 파트 또는 하나의 어셈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크프로 하나의 예고요. 고객이 지금 사용하시는 어떤 워크프로가 있을 겁니다. 그 워크프로에 맞게끔 제가 프로를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할 때 파트나 어셈블리와 뭐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이런 워크프로를 태우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리뷰 단계에서 항상 리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젝은 어디를 리젝할 건가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구보험 리뷰를 했는데 아예 이게 디자인부터 문제가 있다. 그럼 디자인 단계로 리젝을 하면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워크프로를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구 아이템을 이제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체본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할 때는 일단 이제 분류 체계가 있고요. 분류 체계도 이제 거기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요. 그 분류 체계별로 이제 속성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 속성이 있고, 뭐 전용 속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속성들을 이제 채우게 되면, 이제 기구 아이템 체본이 뭐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본이 된 상태로,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파트나 어셈블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3D 파트나 3D 어셈블리에 대해서 이제 갖고 계신 이제 MCAD 툴로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CAD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제 CAD 구조가 뽑힙니다.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CAD 구조가 뽑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어떤 뭐 PDF 파일이라든지 스텝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면서 이제 CAD 구조가 이제 자동으로 뽑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실제 PDM에 있는 파트 넘버하고 일치게 되는지 파트 넘버 매칭을 이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봄이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서 봄 에디터를 이용해서 제품 봄 또는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봄을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기구 아이템 신청 생성 부분, 그 다음에 기구 설계 부분, 기구 봄 부분 이렇게 하고 리뷰를 통해서 이제 기구 아이템 개발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되면 그걸 이제 배포를 하겠죠. 지금 배포 장면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스테이터스가 컴플리트가 되게 되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배포처를 지정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개발 이관을 한 거니까, 양산 이관을 한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이제 체인지 리퀘스트 워크프로우와 체인지 오더 워크프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리바이즈가 발생을 해서 설계 변경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뭐 CO는 아시다시피 체인지 리퀘스트에서 뭐 CR 이거는 보통 유관 부서가 이제 리퀘스트를 내겠죠. 그래서 체인지 신청을 하고 CR 신청을 하고 그걸 접수받아서 CR 리뷰해서 이제 CR 컴플리트가 되면 이제 CO 단계에서는 이제 그 CR을 통해서 또는 바로 그 개발팀에서는 CO를 바로 내서 신청하고 그걸 승인받아서 CO 실행을 하게 되는. CO 실행 단계는 실제 아이템에 대한 리바이즈를 수행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실행하고 그걸 확정해서 CO가 컴플리트되는 이런 이제 워크프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R, CO에 변경 대상이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펙티드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래서 CR에 여러 개의 어펙티드 아이템들을 묶어서 우리가 CR을 낼 수가 있는 거고, 한 번에 이제 CR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는 그 체인지 리퀘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CR 또는 CR을 여러 개 또는 어펙티드 아이템들을 아예 그냥 CO 단계에서 연결시켜서 CO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상 뭐 하나가 바꿀 때마다 CR, CO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단계에서 배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는 이제 개발 설계 변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배포가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스테이터스는 리리즈가 되면서 양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양산 설계 변경을 타고 지금 CR하고 C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CO 실행을 할 때에는 이제 하나의 어펙티드 아이템에서 그게 연관되어 있는 그 어셈블리들이나 탑 어셈블리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개에 의한 일괄 리바이즈도 지원을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저희께 적용했던 사례인데, 이제 뭐 이사이고 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매출이 한 700억 정도로 돼 있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저희 싱글스페이스하고 지금 소개드린 싱글스페이스하고 이제 엠캐드는 이제 카티아하고 오토캐드하고 캐디안 DWG 파일을 이용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PDM을 구축했고, 기구 중심 PDM을 이제 구축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프로에 따라서 이제 파티아 디자인 데이터를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산출모들이 PDF 파일이라든지 그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 이제 초기 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캐드 파트에 있는 그 아이템 넘버하고 그다음에 이 PDM에 있는 아이템 넘버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초기 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캐드 스트럭처를 끌고 와서 제품 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원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제품 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엑기스만 제가 선별해서 얘기했는데, 그 Q&A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어, 좀 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어떤 이슈 사항이나 또 보시고 어떤 소감이나 이걸 뭐 어떻게 할까요? PDM 적용 사례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가 제가 그랬는데,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사항한 사항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PDM 적용 사례,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기, 저희가, 기부 쪽에서 지금 중요한 사례, 잠깐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 네, 제가 봐서는 이제 일단 PDM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데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PDM이 일단 저는 이제 워크프로 중심으로 PDM이 관리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좀 이렇게 좀 핸디하게 이렇게 저희 솔루션 같은 걸로 일단 관리를 하다가 뭐 회사가 규모가 엄청 커졌다. 그러면 그때 좀 더 또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PDM이 보통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PMS를 좀 하시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쪽을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웨비나를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PMS 쪽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방향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 철도 관련된 국책 사업을 하면서 그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보면 일단 데이터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3D 데이터 관리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로 데이터, 리소스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해서도 일단 3D 데이터들에 대한 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쪽 비용. 그쪽 비용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 규모나 거기에 맞게끔 이제 투자가 가능한 어떤 그런 비용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 국내 기술, 그러니까 해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매가 되면 뭐 외국 솔루션은 이제 본사에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인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저희는 뭐 저희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여기 이제 저희 회사 영업을 해주신 분이 이제 인테리텍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테리텍하고 같이 하는데, 인테리텍 쪽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미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외산에 있는 아까 봤던 그런 솔루션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구 중심 PDM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티아, 뭐 DWG, 뭐 크레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PDM이 이제 이게 기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도 웹비나 했지만 기구하고 하드웨어, 회로, 보드에 대한 관리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회로가 사용되나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또 회로도는 뭐 알티움, 뭐 ORCAD, 뭐 그다음에 익스페디션, 뭐 패즈, 그다음에 뭐그 케이던스의 디자인 엔트리 HDL, 뭐 그다음에 알레그로 PCB 쪽은 뭐 다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 멀티 캐드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국외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도 궁금한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일본도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나카요 텔레콤이라는 그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키폰하고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일본에 이제 일본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 거 이제 회로 PDM이지만 회로 PDM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한국 기업 중에 또 중국에 공장 법인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인도 이제 중국어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국어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미 검증돼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N 솔루션에서 캐드와 애드 인된 기능도 개발되었는지요. 그래서 뭐 캐드하고 엄청나게 인테그레이션이 뭐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일부러 캐드 쪽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드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로컬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말아서 올린다. 올려서 이제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 기구 캐드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회로 캐드에서는 이제 부품에 대한 인서트까지도 이제 구성을 돼 있고, 이제 기구 캐드에서는 이제 기구 캐드에서 엠캐드에서 만들어진 이제 설계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서 필요한 어떤 산출물과 이제 초기 보험을 자동으로 끄집어내고 DB에 있는 심플 스테이스에 있는 왜 체킹해서 초기 보험을 형성하는 것까지가 캐드하고 연계된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캐드 안에 어떤 메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 데이터를 그냥 올리는 거 보시면 되고, 기존 3D 데이터의 뷰잉이 가능한 점에서, 뷰잉은 뭐, 일단 저희는 구성은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 스텝, 그러니까 3D 같은 경우에 스텝 파일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일반 스텝 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텝하고 2D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PDF를 만들어서 이제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어떤 특정 뷰어를 쓰셔야 되겠다 하면 걔하고 연동을 해서 API를 통해서 연동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거기에 맞는 뷰어에 맞는 데이터로 만들어 드리고 이제 그거를 툴에 인베드해서 그 웹상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로컬에 있는 비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구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특정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이제 그 뷰어를 저희가 뷰어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있는 뷰어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전마다 뷰어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뷰어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는 기존에 있는 뷰어들과 이제 안에 인베드 시키든 또는 연동을 통해서 뷰가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리비전 버전 관리 그리고 수정 이력들이 관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만 보통 인아웃 체크 인아웃만 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워크프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라 거기서도 물론 이제 뭐 리비전들이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뭐 이력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지는 않죠. 근데 아까 발표에서 보였듯이 워크프로 중심의 PDM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워크프로를 타고 고객의 워크프로를 타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설계 변경 실행 단계에서 어떤 설계 변경에서 이게 변경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실행돼서 리비전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가 다 우리가 이력으로 다 남게 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워크프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그 엔터프라이즈용의 PDM들도 워크프로가 있는데 좀 복잡하고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렇다고 그 조금 외산 중에서 그래도 비싸지만 조금 싼 어떤 그런 계통의 PDM들은 보통 워크프로가 없죠. 왜냐하면 워크프로 집어넣는 걸 꺼려하는 게 워크프로가 들어가는 순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에서는 워크프로가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워크프로 집어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루션 업체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냥 팔구선 끝내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워크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도 워크프로 중심으로 했고 워크프로를 타고 가야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이제 이력들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또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남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로 PDM에 대한 혹시 뭐 기구 PDM 아니고 뭐 회로 PDM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으시면 전번 웨비나에 참석 못하신 분은 근데 뭐 본인들의 제품은 또 회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회로 PDM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제가 좀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회로 PDM은 좀 달라요. 근데 아이템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구 PDM은 아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파트하고 어셈블리 프로덕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회로 PDM에서의 관리 대상 아이템은 일단
회로 컴포넌트, 그죠?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PBA 봄, 네. 그 다음에 펌웨어 소프트웨어지만 제가 펌웨어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PBA에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 보드,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다 아이템의 회로 아이템이죠. 그래서 뭐 그 메커니즘은 약간 비슷한데 여기 사용하는 어떤 그런 핵심 기술들은 비슷하지만 아이템 대상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주로 라이브러리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PCB 아이템에서는 회로 설계 데이터, PCB 설계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거고, PBA부터는 이제 봄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봄 편집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기술은 같지만 아이템의 대상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제가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뭐 제안서를 받고 싶으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어떤 뭐 특별히 보안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만 좀 제거한 다음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남기면 된다고요? 네? 설문지에다가 저기 제안서 원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문 그 제안서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영업적으로는 이제 인테그리티에 또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또 뭐 자료뿐만 아니라 한번 방문해서 뭐 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Q&A를 하거나 좀 제품을 더 보고 싶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원하시면 뭐 인테그리티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방문 드려서 회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이 설계 환경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가능한지, 다 가능하지만 일단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조금 빨리 끝났지만 뭐 오늘 더 이상 없으면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